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환율이 불안정하고 국가들 뭐 증시라던가 이런 환율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코인 시장에도 기회가 오겠죠. 자, 중동전쟁 우려, EU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연장 검토. 자, 우리가 지금 중동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대다수의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제5차 중동전쟁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이지만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중동전쟁이 터질 때마다 유가로 계속해서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고 있는데, 유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지만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될 부분, 좀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 천연가스입니다. 자, 왜 천연가스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코인이슈 우리 방송에서 우리 작년에 천연가스 대란으로 인해서 유럽이 힘들었었죠. 그때 1년 전에 코인이슈가 좀 천연가스에 대해서 많이 좀 다뤄드렸기 때문에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또 최근에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60%가 보통 이제 도시가스라 그러죠. 뭐 사무실이나 주택, 산업체 이런 데 공급이 되고, 40%는 발전용으로 쓰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 정부 에너지청에서 어떤 얘기가 떨어졌냐면, 자, 뭐 시노팩이라던가 이런 국영 기업들한테 너네 천연가스 저장고에 100%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저장고가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요거를 100%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보통 각 국가별로 본인들 수요에 맞춰서 나는 좀 우리 국가 천연가스를 많이 써. 그러면 80%. 유럽 같은 경우는 85에서 90%까지. 이런 매뉴얼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매뉴얼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중국 에너지청이 이렇게 국영기업들한테 내린 지시는 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LNG 수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고, 터미널 건설 사업도 진행 중이고, 천연가스 터미널 저장 탱크고, 요거는 LNG 터미널 건설 본격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 탱크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탱크를.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해서 100%씩 채우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분석들이 있냐면, 얘네 천연가스 수입량이 좀 적정량 이상인데? 공급 과잉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사서 재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중국이 뭐 산업 생산을 위해서 천연가스 수요량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지금 저장고에 있는 그 천연가스가 없는 건지 적은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청이 계속해서 채우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산업 지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아마도 중국에 있는 이런 좀 수요들이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을 좀 올리지 않을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딱 중동전쟁이 터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레비아탄이라는 곳이 있고 타마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스 유전인데,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수송했냐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스들 레비아탄, 타마르 쭉 끌고 가서, 자, 여기서 어디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공습 딱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잠가버렸어. 공급을 못하게끔. 그리고 여기서 전 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갈 수가 없죠. 아까 이집트가 서둘러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좀 너무 힘들지 않아? 화해하자 라고 한 이유, 이 부분도 있겠죠. 지금 레비아탄이랑 타마르 여기 가스 유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35억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양이 우리 한국에 있는 천연가스 저장 창고에, 저장 탱크의 한 절반 정도. 한국도 우리 LNG 수출량이 뒤집어집니다.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요. 5위 안에 들었다 10위 안에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수입 국가입니다. 뒤집어지게. 근데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여기 이제 원유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국제유가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도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잠겨버리면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중국의 수요 회복, 수요 증가, 그리고 정부에서 천연가스 너네 좀 사라, 많이 사라, 지시 내려온 거, 공문 내려온 거, 그리고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레비아탄, 타마르, 가스역이, 가스 유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자, 세계 LNG 공급 7%, 호주, 쉐브론 노조, 하루 앞두고 철회. 철회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임금 안 올려줄 거야? 일 안 할게. 파업하니까 공급이 안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자,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가장 피해를 받는 국가가 누굴까? 그렇죠. 유럽. 유럽과 같은 수입국들이 피해를 받겠죠. 더군다나 유럽 경제에 극심한 영향을 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유는 비행기나 이제 자동차, 우리 출근할 때 쓰는 자동차,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운송수단에. 근데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발전, 여기에 많이 쓰여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천연가스 ETF나 뭐 천연가스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겨울철, 보통. 겨울철에 많이 사용이 된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 자, 그럼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인뉴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팔티를 입었는데, 지금 긴팔티를 입었어. 안에 기모까지 따뜻한 걸로. 난방을 해줘야 돼. 그럼 천연가스 수요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어떻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일 휘둘릴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에. 우리 작년에 독일 국민들이 막 땔감 떼고 그렇게 잘 사는 독일이 기억나시죠? 땔감 떼는 거. 그런 경우가 다시 난다는 거예요.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천연가스는 난방이나 발전에 사용이 되고 석탄이랑 원유는 운송수단에 사용이 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거랑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랑 별개겠네요. 맞을까 틀릴까? 별개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소들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소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걔네들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전기요금이 너무 높아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석유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의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어떤 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석유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만 오르면 원유 가격은 별개고 우리 휘발유 가격 체감 물가에 영향 안 주잖아요 하시는데 대체 에너지 가격도 상승합니다. 덩달아서. 리튬이나 코발트, 우라늄 이런 것들. 화석연료 외의 에너지원들. 얘네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거기에만 영향을 끼칠까? 천연가스 상승이? 농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천연가스를 통해서 비료를 생산하죠. 근데 천연가스가 대란이 일어나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비료도 가격이 너무 높아. 나오지도 않아. 작년에 우리 비료 한번 배웠었죠. 비료 가격이 높고 나오지 않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농업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농사 짓는 게 힘들다는 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식자재들, 곡물 가격들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곡물 가격이 오른다?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소, 가축들 곡물 주죠. 곡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돼지나 소 같은 가축들 기르는 비용도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덩달아서 돼지고기값, 소고기값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천연가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괜히 천연가스가 3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율에도 영향을 줘. 천연가스가. 보통 러시아, 호주, 미국 이런 애들은 순수출국입니다. 지네가 쓸 거 다 쓰고 수출을 해. 의미가 없어.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지네 화폐 가치가 올라. 자원을 무기화한다.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 유럽, 일본, 중국 이런 애들은 다 수입을 해야 돼.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안 그래도 달러로 사는데 달러까지 강세로 돌아.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까지 올라가. 미쳐버리는 거죠. 외환 소모량 미친 듯이 올라가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천연가스 원유를 미국이 생산해서 수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원래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달러가 하락해야 돼. 근데 미국이 원유를 팔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
제 1등 소비 국가가 아니라 순수출국으로 돌아서 버렸어. 원유를 팔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오히려 원유 가격이 오를 때 달러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순수출국 미국 아마 작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통계자료 보면은 미국이 천연가스 순수출국 1등 될 겁니다. LNG. 이번에 유럽 마켓에 있는 기업들 싹 다 들어갔죠. 국가들. 15년, 20년짜리 장기 계약 다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순수출국 1위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셔야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똑같아. 달러도 강세로 돈다. 그럼 한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은 피가 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우리가 국제유가, 기사로는 이제 국제유가 많이 나올 건데 천연가스 관련된 이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천연가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환율이 불안정하고 국가들 뭐 증시라던가 이런 환율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코인 시장에도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매수를 원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좀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LNG가 이거를 이제 물로 만든 거야. 액화시킨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드럼통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LNG로 이렇게 어선에다 이제 수출을 하죠. 어선에다 수출을 하고, 요거를 보통 이제 일본과 같은 국가들, 섬나라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배로 이렇게 실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LNG 수입이 일본이 거의 1등, 2등 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PNG, 이게 이제 러시아가 유럽한테 이렇게 조달한 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쏘는 거. 운송료가 굉장히 싸죠.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쏘면 되니까. 대신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비쌉니다. 시간도 한 2년, 3년 오래 걸리고. 그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CNG는 LNG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보통 우리 대중 버스, 우리 청소차, 이런 데 사용되는 게 CNG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우리 종류별로 알아봤고, 이번 연말, 내년 상반기, 좀 조심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SCMM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만약에 이제 뭐 한 11월, 12월 돼가지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뭐가 힘들고 물가가 뛴다 기사 보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웠던 거구나. 코인이슈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스프롬 CEO 중국 헝가리에 가스 공급 늘릴 것. 러시아 천연가스 얘네 중국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뒤에서 모종의 관계를 맺었겠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